안녕하세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맞아 몇 가지 에셋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에셋이 있었거나 프로젝트에 어떤 에셋을 적용해야 할지 고민 중이셨다면 이번 영상이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히어로 판타지 울티메이트 컬렉션 번들입니다. 사실적인 표현이 강점인 몬스터 캐릭터 번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PC나 콘솔 중심의 프로젝트에 더 어울리는 에셋입니다. 우선 이 에셋 가격대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리뷰 영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퀄리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몬스터들의 전체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이 중에서 골라 쓰면 되겠다 싶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 에셋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퍼블리셔가 새 몬스터를 제작하면 기존 번들에도 계속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즉, 한번 구매해두면 추가 비용 없이 새로운 몬스터들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캐릭터 번들의 진짜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머티리얼은 기본적으로 유니티 스탠다드 쉐이더로 되어 있습니다. URP나 HDRP로 변환도 가능하고 다른 쉐이더를 입히기에도 편한 구조입니다. 폴리곤 수를 보면 일반 몬스터는 비교적 가볍고 보스급 몬스터들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성능 대비 퀄리티 밸런스가 잘 맞는 수준입니다. 각 캐릭터에는 기본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동작은 살짝 어색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다룰 수 있다면 직접 수정하거나 보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건 어떤 캐릭터 에셋을 사도 비슷한 부분이긴 합니다. 주의해야 할 실점도 있습니다. 이 에셋은 리얼한 스타일이라서 프로젝트가 로우 폴리 스타일이라면 그대로 쓰기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쉐이더나 톤 매칭을 통해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비슷한 에셋으로는 인피니티 PBR의 몬스터 컬렉션 1, 2 그리고 66 크리에이처 슈퍼 메가 팩이 있습니다. 66 크리에이처는 전체적인 스타일이 인간형이며 조금 다르기 때문에 몬스터 컬렉션 쪽과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두 에셋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이 에셋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류가 훨씬 다양하고 세일 때 가격 대비 구성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몬스터를 구성하실 계획이라면 이렇게 번들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에셋은 기존에 만들어진 3D 애니메이션을 유니티 내부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즉,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동작을 더 자연스럽게 다듬거나 보완할 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애니메이션 툴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도구이며 세밀한 조정을 하려면 조금 숙련도가 필요하지만 간단한 보완 정도는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로 골렘 몬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애니메이터에 기본 애니메이션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창을 열어야 합니다.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에서 우클릭을 하여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창을 열어주거나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F Impossible Creation, 애니메이션 디자이너를 선택하면 됩니다. 창이 열리면 보기 좋은 곳에 배치해주면 됩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가운데 보이는 프리페어 아마추어 버튼을 눌러 뼈대 정보를 불러옵니다. 톱니 모양의 설정은 기본 뼈대를 등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잘 등록되지만 가끔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 뼈대 배치가 정확한지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수정할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립의 오른쪽에 화살표 아래 방향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애니메이터에 등록된 애니메이션의 목록이 나열되게 됩니다. 수정할 클립을 선택한 뒤 재생 버튼을 눌러 동작을 먼저 확인합니다. 또는 아래 타임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콘은 움직임에 반동을 주는 기능입니다. 팔이나 허리처럼 움직임에 탄력을 더해주면 멈추거나 방향이 전환되는 순간에 자연스러운 반동이 생기게 됩니다. 공격 모션이나 달리기 모션처럼 빠른 전환이 필요한 애니메이션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다 적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허리를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숙이는 이 부분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확인해보고 적용해야 하는 위치를 멈춰서 확인합니다. 이때 오른쪽 위에 소수점으로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체 애니메이션 길이를 0에서 1로 나뉘게 되며 그 사이의 값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부위별로 하나씩 세팅할 수 있지만
대부분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값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라스티 항목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를 눌러보면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블렌더 설정이 나타납니다. 이 블렌더를 클릭하게 되면 시간에 따른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미리 확인했던 값이 있으니 이제 이 블렌더 그래프에 그대로 적용해주면 됩니다. 값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1은 적용, 0은 기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싶은 타이밍에 따라 그래프를 1로 올리거나 0으로 내리면서 원하는 시점에 자연스러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조절하면 됩니다. 이 작업은 애니메이션을 직접 재생해 보면서 실제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즉시 확인해가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아이콘은 특정 본을 회전시키거나 위치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뒤로 젖히고 싶다면 Add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본을 추가한 뒤 로테이션에서 G축 값을 조절하면 됩니다. 추가로 본을 등록해서 수정할 것이라면 Add 버튼을 클릭해서 동일하게 선택해 주면 됩니다. 모든 애니메이션에 적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블렌드 설정을 이용해 필요한 타임 구간에만 적용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에 적용해도 되지만 동일한 블렌드 값을 여러 번에 반복해서 써야 한다면 아래 톱니 아이콘을 클릭해 New 프리셋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두면 다른 본의 블렌드 설정을 열었을 때 방금 만든 프리셋이 표시되며 이를 선택해 동일한 설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쪽 어깨에도 같은 프리셋을 적용해 팔이 좀 더 넓게 벌어지고 동작이 크게 보이도록 수정해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보면 마지막에 손이 바닥에 닿는 순간 너무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콘은 IK를 통해 움직임에 제한을 주는 기능입니다. 팔을 선택하고 해당 지점에 좀 더 위로 팔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한하겠습니다. 간혹 이와 같이 팔이 비틀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엘보 설정 값을 조절해서 해결해 줍니다. 닿는 순간에만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블렌드 설정에서 해당 타임만 적용되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모든 수정이 끝났다면 상단의 New Save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다시 불러올 것이라면 상단의 화살표 아래 아이콘을 클릭하면 저장된 부분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수정한 애니메이션을 클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는 이름을 작성하고 저장합니다. 저장된 클립을 애니메이터에 등록하여 확인합니다. 왼쪽은 수정 전 처음 애니메이션 동작이며 오른쪽은 수정된 애니메이션 동작입니다. 이렇듯 기존 애니메이션에서 자신이 직접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에셋으로는 유모션 프로와 베리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각 에셋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유모션 프로는 새 애니메이션 제작까지 가능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작업을 필요로 하는 분께 추천드릴 만합니다. 초기에는 다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능숙해지면 애니메이션 편집 도구 중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크 판타지 팩입니다. 이 에셋은 사실적인 캐릭터 표현에 중점을 둔 에셋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PC나 콘솔 중심의 프로젝트에 더 잘 어울립니다. 얼굴 형태는 아시아권에서 선호하는 얼굴형이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소 어둡고 진중한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베르세르크와 같은 다크 판타지 세계관에 특히 적합해 보입니다. 이는 에셋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제작하거나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에셋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손 뼈대에는 무기 슬롯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를 장착하려면 별도의 오브젝트를 생성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의상과 머리카락은 프리팹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상의 천 부분에는 본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매지카 클로스 2나 다이내믹 본과 같은 에셋을 활용하여 천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또한 본이 포함되어 있어 바람에 흔들리는 연출이 가능한 쉐이더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의상과 얼굴 등에 피나 얼룩이 생기는 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색상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분위기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얼굴은 다양한 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얼리얼 엔진 환경에 특화되어 있으며 모프 타깃이나 메타휴먼을 활용하면
대화나 감정 등 세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라이브 링크 페이스 앱을 사용하면 모바일로 자신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정 세팅은 제가 적용해 보지 못했지만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유니티에도 유사한 기능의 에셋이 있었지만 현재는 업데이트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니티도 이 부분에서의 개선과 추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 캐릭터의 경우 가슴과 엉덩이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며 가슴 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움직임 연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캐릭터의 전체적인 체형이나 비율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야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형태 수정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캐릭터 간의 의상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세트로 통합하려면 역시 마야 작업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에셋의 품질은 매우 우수하지만 커스터마이징 자유도는 제한적이라 다소 아쉬워 보입니다. 비슷한 사실적 캐릭터 에셋으로는 27 NPC 캐릭터 메디발과 PBR 파이터가 있습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함께 사용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캐릭터를 직접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다면 이전에 소개했던 마스터 캐릭터 크리에이터 에셋이 더 적합합니다. 이 에셋은 로우 폴리와 하이 폴리의 중간 수준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기대할 만한 에셋이라 생각됩니다. 가격이 높은 에셋인 만큼 프로젝트의 방향과 맞는지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에셋은 모든 형태의 3D 캐릭터에 다리 IK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면과 접촉하는 다리라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IK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 설정만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만 필요하다면 세부 설정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족 보행 캐릭터부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대기 모션이 실행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 F Impossible Creation 카테고리 안에 레그 애니메이터를 추가합니다. 컴포넌트가 추가되면 가장 먼저 엉덩이 뼈를 등록해야 합니다. Find 버튼을 누르면 자동 등록되지만 잘못 잡히거나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드래그해서 지정해야 합니다. 아래쪽 트라이 버튼을 누르면 다리뼈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일부 캐릭터는 자동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동으로 등록해주면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기즈모가 표시되며 오브젝트의 위치를 이동시키면 다리가 방향에 맞춰 걷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엉덩이의 위치를 기준으로 발과 무릎의 상대 위치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회전을 하면 발 방향도 함께 조절되고 지면 위로 올리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집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면 그 반동에 의해 무릎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큐브 오브젝트를 다리에 가져다 대보면 높이나 기울기에 따라 발 방향이 자동으로 맞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만으로도 이런 동작을 구현할 수 있고 발의 세부 움직임은 모션 항목에서 다양한 값을 통해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퍼블리셔의 튜토리얼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 빠르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갈 캐릭터처럼 다리가 많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 자동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수동 등록해야 합니다. 먼저 한쪽의 다리를 등록한 후 왼쪽에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다리 위치에 기즈모가 나타나며 반대편 다리를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반대쪽 다리뼈를 선택해 레그 탑 본에 드래그해 넣은 다음 트라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반대쪽 발이 등록됩니다. 설정 창을 보면 왼쪽 다리인지 오른쪽 다리인지 표기되어 있는데 만약 반대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항목을 눌러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다음 다리를 등록하려면 Add Leg 버튼을 눌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뼈를 등록하고 연결된 뼈는 기즈모에 표시된 다리 아이콘을 눌러 순서대로 등록하면 됩니다. 발까지 포함하고 싶다면 설정에서 유즈 핏 항목을 체크하여 발뼈까지 등록해주면 됩니다. 필요 없다면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모든 다리를 등록한 후에는 각 다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도록 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각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넌을 클릭하면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전체 자동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파인드 목록을 선택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전체 다리에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처럼 다리가 많은 경우에는 인색 옵션을 선택하면 적합합니다. 이제 실행해 보면 캐릭터가 이동할 때 각각의 다리가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면 모션 설정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큐브 오브젝트를 놓고 테스트해 보면 높이나 각도에 따라 다리가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에셋은 휴머노이드부터 동물, 곤충 등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이와 같이 IK 구현이 어려운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셋은 다리 IK를 적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휴머노이드 전용이라 범용성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다리 IK 기능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충분한 기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IK 기능은 필요 없고 발 위치 보정만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구성입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적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캐릭터에 애니메이터 컴포넌트가 있어야 합니다. 애니메이터 창을 열어 베이스 레이어의 설정을 확인합니다.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 IK 패스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캐릭터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애니메이터 컴포넌트가 있는 동일한 오브젝트에 Put IK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설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본 값이 이미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별도 조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기울어진 경사면, 계단, 단차가 있는 지형에서도 발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보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위까지 IK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다리만 IK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에셋 하나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면 설정 값을 하나씩 조정해 보거나 퍼블리셔의 유튜브 튜토리얼을 참고하시면 더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캐릭터의 전신에 IK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투자하여 파이널 IK 에셋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머노이드 기반 IK 기능은 이 에셋 하나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우 폴리 컴플리트 번들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퍼블리셔가 판매 중인 모든 에셋을 하나로 묶은 번들입니다. 개별 구매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격대가 꽤 높은 편입니다. 포함된 에셋이 많다 보니 프로젝트에 따라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매 전에 신중히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환경 에셋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와 풀, 꽃과 같은 식생 오브젝트는 마을 외곽이나 자연 지역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각 오브젝트에는 기본 LOD가 적용되어 있어 어느 정도 배치해도 성능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이게 로우 폴리 에셋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바위는 절벽이나 지형 경계구역을 표현할 때도 유용합니다. 주변에 작은 돌들을 함께 배치하면 공간이 훨씬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이 환경팩은 밝은 분위기의 공간을 구성하기에 잘 어울리지만 어두운 분위기나 음침한 숲을 연출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색상 톤을 낮추거나 조명 연출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나 바위 디자인이 비교적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징이 있는 형태를 원한다면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에셋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엔 건물 에셋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을이나 구역 단위로 통일감 있게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다만 같은 구조의 건물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양한 마을을 구성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무료로 추가할 수 있는 에셋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포함하여 사용한다면 조금 더 채우기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머티리얼 부분을 보면 유니티 기본 쉐이더가 아닌 커스텀 쉐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색상이나 질감을 수정하여 자신만의 분위기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 에셋을 보겠습니다. 다양한 캐릭터와 의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휴머노이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타겟팅이나 추가 세팅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다만 몬스터 종류가 많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몬스터 팩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칭 손 전용 에셋은 VR 프로젝트에 적합해 보입니다. 팔과 장비만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캐릭터가 포함된
아머 번들에 있는 장비와 동일합니다. 캐릭터 의상은 종류가 많고 색상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커스터마이징 관점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입니다. 애니메이션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 팩을 적용하면 됩니다. 모델 퀄리티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해도 좋고 필요하다면 모델링 툴로 수정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무기 에셋입니다. 무기 종류가 다양하며 특히 활 종류에는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고 대기하고 놓는 동작이 하나의 모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맞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번들은 새로운 에셋이 추가될 때 기존 구매자도 함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번들은 새로운 에셋이 추가되면 일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고 새 버전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 캐릭터만 필요한 분이라면 아머 번들을 별도로 구매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세일 기간을 잘 노리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구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에셋 외에도 로우 폴리 스타일의 캐릭터 에셋 중에서 다양한 구성을 가진 에셋들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나 NPC 캐릭터를 꾸미고 싶다면 로우 폴리 메디벌 판타지 히어로즈와 모듈러 판타지 히어로 캐릭터 팩과 같은 에셋이 적합합니다. 반대로 다양한 종류의 몬스터를 구성하고 싶다면 로우 폴리 몬스터 번들 캐릭터 팩 같은 에셋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에셋은 모듈형 캐릭터를 빠르게 프리팹으로 만들거나 게임 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모듈러 캐릭터 에셋을 사용해 보면 머리, 의상, 장비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파츠들이 프리팹으로 미리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하나하나 분리하고 설정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에셋은 그런 반복 작업을 크게 줄여주며 더 나아가 게임 안에서 캐릭터를 커스텀하는 기능까지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설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캐릭터 크리에이터를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창으로 뜰 수 있는데 창 크기만 조금 늘려주면 원하는 UI가 모두 보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되면 좋겠지만 기능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새로운 설정 파일을 만듭니다. 이름을 정해서 저장한 뒤 변경하려는 캐릭터의 프리팹을 베이스 메쉬에 등록합니다. 이때 머리와 의상, 장비가 모두 포함된 프리팹이면 좋습니다. 루트본은 자동 설정되지만 맞지 않는 경우 직접 선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왼쪽 미리 보기 창에서는 선택한 캐릭터가 바로 반영되어 표시됩니다. 이제 머리, 옷, 장비 등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등록해 보겠습니다. Add 아이템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 미리 보기 아래에 베이스 메쉬 하이어라키를 열어 렌더러 항목을 펼치면 파츠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 파츠를 모두 선택해 Add 카테고리 아이템으로 들어갑니다. 네임 항목에 이름을 입력해 정리해주면 되고 방향 전환 버튼을 누르면 등록한 파츠가 순서대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의상이나 장비들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가합니다. 아래 랜덤 버튼을 누르면 등록한 파츠들이 무작위로 조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크기를 변경하고 싶다면 Add Mesh 슬라이더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중 스케일을 선택합니다. 변경하려는 본을 지정하고 슬라이더를 조절해보면 해당 크기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범위 안에서만 조절되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프리셋 항목에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 저장해두면 언제든 다시 불러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씬에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캐릭터 크리에이터 시스템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캐릭터 컨피규레이션 항목에서 아까 저장한 것을 불러옵니다. 컴포넌트를 보면 동일하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랜덤하게 설정하거나 원하는 의상이나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지만 특정 조합을 프리팹으로 따로 관리하고 싶다면 크리에이트 프리팹 버튼을 눌러 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프리팹을 씬에 놓아보면 설정한 구성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듈형 캐릭터의 파츠를 빠르게 관리하고 조합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에셋의 파츠가 많아 정리하기 어려우신 분들, 혹은 게임 안에서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구현하고 싶은 분들께 매우 유용한 에셋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에셋은 전체 맵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미니맵, 길찾기, 경로 표시까지 한 번에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특히 탐색 경로 기능은 유니티의 맵메시만 베이크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세팅도 모두 프리팹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적용 과정이 매우 간단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적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하려는 씬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 마스터 맵 내비게이션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이 맵에 사용할 기본 설정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씬을 등록하기 위해 씬 맵 항목을 선택합니다. 현재 맵은 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스태틱 맵을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절차적으로 생성되는 맵을 만드는 프로젝트라면 다이나믹 맵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오픈 툴 버튼을 클릭하면 하이어라키에 맵 제너레이터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이 오브젝트가 맵 생성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체 맵의 크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맵 제너레이터 안에는 탑, 바텀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를 눌러보면 자식 컴포넌트의 오브젝트가 선택됩니다. 씬을 멀리서 보면 사각형 형태의 기준모가 보이고 이 사각형이 바로 전체 맵 범위입니다. 탑과 바텀 오브젝트를 움직여서 실제 맵 크기에 맞게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제 헤이트 값으로 맵 전체의 높이 범위를 설정합니다. 모든 설정을 마쳤다면 아웃풋 사이즈 값으로 맵의 해상도를 선택합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생성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낮은 값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베이크 버튼을 눌러 맵을 생성합니다. 완성된 맵 텍스처는 맵 텍스처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오픈 맵 세팅을 클릭하면 처음에 보았던 설정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맵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만약 등록되지 않았다면 Add Current Scene을 눌러 수동으로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제 UI에 전체 맵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UI 캔버스를 하나 생성합니다. 기본적인 해상도 설정을 해준 뒤 프리팹, 인터페이스 폴더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UI에 필요한 프리팹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팹들을 그대로 캔버스에 넣으면 화면에 맵 UI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맵에 지점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위치에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여기에 맵 포인트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아이콘 모양, 표시 이름 등의 설정을 이곳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맵을 여닫을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리 작성해둔 스크립트를 플레이어에 추가하겠습니다. 설명서의 기본 예제와 동일한 코드입니다. 먼저 캔버스 안에 월드맵 오브젝트를 스크립트에 등록하고 시작 시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를 전달하며 탭키를 누르면 맵을 열고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드맵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스크립트에 컨트롤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색 경로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이라키 창에서 AI, 네브메시 서페이스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전체 지형을 베이크합니다. 이제 실행해 보면 지도를 열고 마우스 클릭한 지점까지 경로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든 아이콘의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로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맵 크기의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실행을 종료하고 다시 전체 맵의 크기를 설정해 줍니다.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정상적인 위치로 잘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콘의 크기는 각 맵 포인트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정도면 기본적인 맵 기능은 모두 완성된 것입니다. 추가로 맵 마커, 사용자 지정 아이콘, 이름 표시 등은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필요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체 맵과 미니맵을 구현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이 에셋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에셋으로는 이지 미니맵 시스템 MT 에셋이 있습니다.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컴패스 내비게이터 프로 3 에셋이 있습니다. 이 에셋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에셋은 총 4가지 테마로 구성된 8개의 에셋을 하나로 묶은 번들입니다.
그중 모듈러 캐슬 던전 에셋은 예전에 리뷰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전체적인 표현은 상당히 사실적이고 기본적으로 HDRP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URP로 변경하려면 URP 전용 폴더 안에 있는 패키지를 실행해서 렌더 파이프라인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 에셋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듈러 구성이라는 점입니다. 필요한 형태로 골라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만들 때 상당히 유연합니다. 데모씬에 미리 완성된 건축물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대로 프리페파해 사용하거나 테마에 맞춰 새로운 구역을 구성하기에도 좋습니다. 소품도 충분히 제공되기 때문에 분위기를 채우는 데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에셋들이 적용하고 있는 쉐이더는 퍼블리셔가 직접 제작한 쉐이더입니다. 쉐이더를 수정할 줄 안다면 자신만의 연출 스타일로 변경하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URP로 전환할 때 에셋마다 각각 별도의 패키지 파일을 실행해야 하는데 전체 에셋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순서대로 변환하면 일부가 다른 에셋까지 함께 변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을 하나씩 설치하면서 URP로 바꾼 다음 그걸 최종 프로젝트로 옮기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업데이트에서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마을을 구성하는 건물 프리팹이 많지 않습니다. 데모씬에 배치된 일부 건물만 프리팹으로 제공되고 나머지는 직접 선택해서 프리팹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데모를 급하게 정리하면서 빠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업데이트에서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데모씬 자체는 매우 완성도가 높아서 그대로 사용해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완성된 프리팹이 적다는 점만 개선된다면 개발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적인 스타일의 중세 판타지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구성도 좋고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번들입니다. 세일 기간이라면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번들과 비슷한 구성의 에셋으로는 내추럴 월드 번들과 판타지 월드 번들이 있고 성과 관련된 에셋은 로던펠 캐슬 앤 던전 RPG 팩과 모듈러 캐슬 앤 던전이 있습니다. 사실적인 환경 에셋은 대체로 가격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개별 구매보다는 번들 형태가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프로젝트와 잘 맞는지 충분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에셋은 사실적인 물을 표현하는 쉐이더입니다. 바다나 호수, 강, 폭포 같은 환경을 구현할 수 있으며 특히 물의 움직임과 반응을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이나 웹 환경에서는 활용이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퍼블리셔가 향후 업데이트를 예고한 만큼 개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주로 이런 종류의 에셋을 찾는 분들은 해안 지형을 표현하거나 해양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블리셔 역시 이 점을 고려한 것인지 해양 환경을 구성할 때 필요한 여러 기능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모씬을 직접 확인해 보면 전체적인 바다의 움직임부터 특정 구역에 물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색상이나 수면의 형태를 개별적으로 조절하는 방식까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물과 부딪히거나 이동할 때 발생하는 파장과 거품 표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필요한 프로젝트라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브젝트가 물에 떠 있을 때 물결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도록 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컴포넌트를 추가하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라 적용도 간단합니다. 다이내믹 웨이브 시뮬레이션 기능은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과정을 베이크하거나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흐르는 물 위에 배치하면 그 주변을 피해 흐르는 모습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베이크를 하면 그 흐름이 그대로 저장되기 때문에 해당 오브젝트를 제거해도 원래 흐름 패턴이 유지됩니다. 수면 아래 표현도 잘 되어 있고 빛을 비출 경우 그 빛이 물속에 퍼지는 방식도 자연스럽습니다. 물 표현의 퀄리티는 설정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성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성능에 맞춰 적절히 타입하는 방식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퀄리티 설정은 프로젝트 세팅에서 할 수 있습니다. 씬에 물을 배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우클릭 후 이펙트 항목에 있는 KWS 워러를 선택하면 선택하고자 하는 물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각종 설정을 조절하면서 프로젝트에 맞는 해양,
강, 하천 환경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사실적인 물을 표현하는 에셋들은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이러한 퀄리티가 정말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에셋으로는 크레스트 워터 5와 오션 2024 프로가 있습니다. 두 에셋 모두 가격대가 높은 편이며 특히 크레스트 워터 5는 여러 애드온까지 함께 고려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툰 스타일의 물을 찾으신다면 플리킷과 스타일라이즈 워터 3 같은 에셋이 있습니다. 두 에셋의 연출 방식이 조금 다르며 수면과 상호작용이 필요한다면 스타일라이즈 워터 3 쪽을 추천합니다. 2D 프로젝트라면 게임 2D 워터 킷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본적인 물 표현은 무료 에셋으로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무료 버전을 활용해보고 프로젝트에 더 고급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런 유료 에셋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에셋은 사실적인 비와 눈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쉐이더 에셋입니다. 전체적인 완성도는 높지만 HDRP를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프로젝트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입니다. 먼저 눈 표현 부분부터 살펴보면 저는 성능 저하가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테스트해본 결과 큰 문제 없이 잘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의 표현은 특히 컷신과 같은 디테일한 연출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파티클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해당 오브젝트를 프리페파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쉐이더 변화는 유니티 표준 쉐이더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일부 커스텀 쉐이더는 변환 과정에서 올바르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쉐이더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직접 수정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원되는 형태의 텍스처만 적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유용한 점은 씬 안의 여러 오브젝트 쉐이더를 한꺼번에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원치 않는 오브젝트까지 변환될 수 있으니 적용 전에 꼭 제외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눈의 표현도 매우 섬세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비와 마찬가지로 눈도 쉐이더 변환이 필요하며 눈이 내리는 연출 역시 파티클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프리팹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이어라키 창에 커버리지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배치해야 합니다. 마우스 클릭을 하여 확인해 보면 Not Only라는 항목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눈 또는 비와 관련된 오브젝트를 선택해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면 눈과 비의 디테일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겨울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눈이 쌓인 표면을 실제로 밟고 지나갈 때 흔적이 남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에셋은 그 기능이 아주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포인트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캐릭터나 오브젝트가 눈 위를 지나갈 때 자연스러운 발자국이나 흔적을 남기려면 트레이스 설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Add Now 버튼이 떠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트레이스 마스크 제너레이터 컴포넌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흔적의 강도, 지속 시간 등 필요한 요소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능 부담이 크지 않아서 겨울 환경을 표현하는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눈을 표현하는 또 다른 에셋으로 글로벌 스노우 2가 있습니다. 아직 제가 직접 사용해 보진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셋은 다양한 스타일의 연출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VFX 패키지입니다. 원소 계열의 마법부터 버프, 폭발 효과, 환경 연출, 그리고 레트로 스타일의 효과까지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렌더 파이프라인을 지원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URP를 사용할 경우에는 파일럿 스튜디오 쉐이더 에셋을 추가로 설치하신 후 해당 패키지를 실행하여 변경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에셋을 패키지 안에 포함해 주었다면 사용자가 훨씬 편리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폴더 구조는 각 테마별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프리팩과 데모씬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많은 만큼 하나하나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2D에서도 일부 활용 가능해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가장 잘 어울리는 방향은
3D 탑다운 스타일의 프로젝터라고 판단됩니다. 1인칭이나 3인칭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의 시각적 연출을 고려하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화면에서 더 적합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또한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카툰풍이나 로우 폴리 기반의 프로젝트에 더 잘 맞는 느낌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색상만 달리한 효과들이 있어 연출의 폭은 넓어지지만 반대로 일부 사용자에게는 색상만 바뀐 비슷한 효과들이 중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에셋은 여러 VFX를 하나로 묶은 팩이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효과들이 업데이트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가격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모든 파이프라인을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인 업데이트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 나름의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VFX 에셋은 반드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와 연출 방향이 맞는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 계획이라면 이런 대규모 팩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렌더 파이프라인이 가능한 다른 에셋으로는 유니크 VFX 울트라 팩과 스펠 팩, 그리고 백 스펠 스킬 이펙트 팩이 있습니다. 특히 백 스펠 스킬 이펙트 팩 에셋은 한국 개발자분이 만든 에셋이라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툰 스타일의 효과를 원한다면 카툰 FX 리마스터 번들이 더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에셋은 숫자나 텍스트를 팝업 형태로 띄워주는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예를 들면 클리커 게임에서 데미지를 표시하거나 플레이어가 피격될 때 또는 경험치를 얻을 때처럼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색상이나 폰트 종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로 표현을 만들기 좋습니다. 이제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거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데미지 넘버 프로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메시는 특정 오브젝트 위에서 팝업을 띄우는 방식이며 GUI는 UI 화면상에서 직접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젝트 구성에 맞는 타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를 보면 다양한 설정 항목이 보입니다. 먼저 메인 설정에서 2D인지 3D인지 선택합니다. 3D 모드에서 페이스 카메라 뷰 옵션이 켜져 있으면 게임 중 숫자나 텍스트가 카메라를 향하도록 자동으로 회전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설정에서 글자를 표시할지 숫자를 표시할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팝업이 나타날지를 지정합니다. 프리셋 메뉴에는 다양한 폰트 스타일과 효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 적용하면 됩니다. 기본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이 오브젝트를 프리팹으로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 호출하면 됩니다. 프리팹을 만들었다면 호출하는 스크립트도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미리 코드를 작성해 두었고 설명서에서도 다양한 호출 방식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마우스 클릭 시 프리팹이 호출되며 팝업이 잘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이 실행된 상태에서 프리팹을 선택한 뒤 설정을 바꿔주면 즉석에서 여러 연출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면 이런 즉각적인 피드백 연출이 필요한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구현하기 부담스럽거나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이 에셋이 꽤 적합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에셋은 유니티 레이캐스트 기능을 코드 작성 없이 시각적으로 설정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레이캐스트는 거의 필수로 사용하게 되는데 매번 코드를 작성하고 디버깅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에셋은 그런 번거로움을 제거해주고 씬에서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벤트를 등록해 원하는 연출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를 위해 오브젝트 2개를 배치하겠습니다. 레이캐스트 프로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한 뒤 상단 메뉴에서 툴즈, 레이캐스트 프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레이캐스트 프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레이 타입 목록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적용하려는 항목을 선택하면 되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베이직 레이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베이직 레이를 선택하면 선택한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자동으로 오브젝트가 생성되며 해당 오브젝트에 베이직 레이 컴포넌트가 추가됩니다.
원한다면 Add Component 버튼을 통해 직접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씬뷰에서 확인해보면 코드로 구현했던 레이캐스트와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컴포넌트에서 해당 방향에 따라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기본 방향이 G축이라면 G값을 변경해 길이를 조정하면 됩니다. 레이가 어떤 오브젝트에 닿았을 때의 감지는 디텍트 레이에 설정된 레이어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 레이어만 감지하려면 디텍트 레이어에서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리니어 설정에서 Add 버튼을 누르면 레이 경로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라인이 생성됩니다. 이 라인은 기즈모 없이도 레이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디버깅과 연출에 유용합니다. 아래쪽에는 이벤트 설정이 있어 감지 시 호출할 이벤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온컬리전 계열의 이벤트 등록 방식과 유사하며 직접 코드를 구현하여 원하는 설정을 추가할 수 있으며 해당 컴포넌트에 있는 여러 설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렉트 레이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레이가 충돌한 표면의 법선을 따라 반사 경로를 계산해 계속 이어지는 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니어를 함께 사용하면 반사 경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게임은 당구류 게임이나 퍼즐형 보블 게임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패키지의 데모씬에는 다양한 활용 예제가 포함되어 있어 여러 방식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서화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퍼블리셔가 문서를 보완해주면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SS는 레이캐스트를 빠르게 시각화 테스트하고 감지 시 이벤트를 연결해 연출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레이캐스트를 자주 쓰는 프로젝트라면 작업 효율을 크게 높여줄 툴입니다. ESS는 정말 많은 효과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버튼 클릭, 타격, 발걸음, 환경 사운드처럼 꼭 필요한 효과음들이 계속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매번 따로 찾고 골라오는 과정이 꽤 번거롭습니다. ESS는 그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느낌을 줍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폭넓은 효과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지속적인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효과음이 추가되거나 기존 사운드가 보완되어서 SS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음질은 스테레오와 모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면 이질감도 없고 활용 범위도 넓기 때문에 음질적인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업데이트가 누적될수록 조금씩 오르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할인 기간을 노려 구매하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효과음을 찾는 시간이 아깝거나 프로젝트에 다양한 효과음을 갖춰두고 싶은 분들께 매우 추천드릴 만한 에셋입니다. 특히 1인 개발자분들에게는 이거 하나면 효과음은 걱정 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구성입니다. 다른 효과음 에셋 중에는 메디벌 판타지 SFX 번들도 있습니다. 이 에셋은 중세 판타지 분위기의 프로젝트를 준비하신다면 살펴볼 만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ESS는 업데이트된 지 꽤 오래된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효과음이 추가될지 혹은 유지보수가 계속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나 확장을 기대하시는 분보다는 현재 제공되는 효과음 자체가 마음에 들 때 구매하시는 쪽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타지 세계관을 구축하실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ESS의 가장 큰 특징은 장르가 정말 다양하다입니다. 액션, 판타지, 공포, 감성적인 분위기까지 필요한 스타일이 웬만하면 다 갖춰져 있어서 컷신이나 특정 연출을 넣을 때 특히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음악은 루프 버전, 짧은 버전, 긴 버전처럼 여러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씬에서는 루프 버전을 쓰고 컷신에서는 긴 버전을 쓰는 식으로 상황에 맞게 바로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성 덕분에 하나의 음악을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르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위기의 음악을 찾기는 쉽지만 곡의 수가 워낙 많아서 전부 들어보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전 미리 들어보고 자신의 프로젝트 분위기에 맞는 곡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에셋은 업데이트가 꾸준히 진행되고 그때마다 새로운 음악이 계속 추가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에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프로젝트에 연출되고자 하는 음악이 필요하다면 해당 퍼블리셔에게 문의하여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이 에셋의 음악은 재판매나 재배포만 금지될 뿐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의 사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직접 테스트해 본 결과에서도 저작권 경고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퍼블리셔 역시 상업적 사용과 미디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배경음악 라이브러리로 갖춰두기 정말 좋은 에셋입니다. 컷신, 연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씬에서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에셋은 서양 액션 판타지풍의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음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들어봤을 때 위쳐3 게임을 플레이하던 기억을 떠올릴 만큼 유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테마로 나누어져 있으며 음악을 들어보면 웅장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추가될 부분을 상상하며 듣고 있으면 빨리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각 파일에는 반복 재생이 가능한 것과 전체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퍼블리셔의 설명을 보게 되면 몇 가지 게임에서 영감을 얻어 음악을 제작했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그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았습니다. 다양한 장르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주로 RPG 게임에 적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에셋도 걱정되는 부분이 저작권 문제일 것입니다. 이 부분도 테스트 해봤는데 유튜브나 틱톡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음악 에셋들 중 추천드릴 것들은 먼저 사가 컴플리트 컬렉션입니다. 이 에셋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업데이트가 이어지고 있는 컬렉션이라서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음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트랙이 계속 추가되다 보니 프로젝트를 오래 운영하거나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시는 분들께 유용합니다. 반대로 울티메이트 게임 뮤직 컬렉션은 업데이트는 오래전에 멈춘 편이지만 기본 퀄리티가 좋은 음악 에셋입니다. 특히 이미 완성도 있는 음악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여전히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에셋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세일 기간 동안 어떤 에셋을 구매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에셋 리뷰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셋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에셋들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